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시라노라는 인물은 강인하고 용맹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지 맘대로 해요. 자, 이런 시라노의 성향 때문에 시라노 주변에는 적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를 진정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몽플레리가 나오는 공연에 갑자기 등장해서 공연에 회방을 놓은 다음에 관람이 취소되자 손해를 입은 극장 주인에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극장 주인이 아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쥐어주기도 하죠. 심지어 이 씬에서 극장 주인이 이 정도 금액을 줄 거면은 맨날 이렇게 회방을 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웃돈을 더 얹어준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주의 손해는 그렇다 치고 자신들의 시간을 버린 관객들을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볼거리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극장 주인이 시라노가 딱 변상을 해주자마자 자신의 이익을 챙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관객들은 야유를 막 퍼붓기 시작을 하지만 이때 시라노를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본에도 정말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는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하고 몽플레리를 회방하는 시라노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대사입니다. 이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시라노의 코를 봐서 시작되는 독백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라노라는 인물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성격과 더불어서 권위의식이나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자기관리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이 몽플레리가 영향력 있는 캉달공이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연에 올라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몽플레리는 자신이 그런 후원을 받고 계속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와 욕정 어린 시선으로 여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다름 아닌 시라노가 사랑하는 록산이었습니다. 시라노는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몽플레리를 쫓아내고 극장 주인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변상도 해주고 이제 자리를 정리를 하려는데 이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라는 인물이 몽플레리하고 시라노 자신을 비교하면서 막 자존심을 구기는 발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이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 시라노한테 뭐라고 하니까 시라노가 코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뒤에 시라노와 르브레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시면은 시라노가 몽플레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인물을 분석하실 때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인물을 분석하시면은 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독백을 한번 보시죠. 이 대사를 표현하실 때 피하셔야 되는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라노의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라노는 굉장히 용기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지만 사실 시라노는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용기가 없고 숫기 없는 남자이기도 하죠. 몽플레리에 대한 분노가 록산을 향한 본인의 마음으로 인해서 더욱 쌓였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숨기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록산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데도 말이죠. 왜냐면 그는 사랑 앞에서는 정말로 작아지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라노는 자신의 이 큰 코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이 우라질 큰 코가 사랑 앞에서는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는 오히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지금의 이 장면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히 몽플레리와 날 비교해? 난 몽플레리보다 훨씬 더 문학적으로 훌륭하고 검술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다고, 그리고 몽플레리가 받는 후원, 그딴 후원 필요 없어. 난 내 검으로 날 후원한다.
그런데 이런 나를 몽플레리 따위와 비교해? 자, 그리고 여러분, 시라노는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독백 자체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 자신이 몽플레리 같은 그 허접한 배우보다 더욱 뭔가를 훌륭하게 연기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공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독백 자체를 시라노 그에게는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공연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극장에 모인 관객들에게 돈만 변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훌륭한 공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간까지 변상해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대사 보시면 지문에 처음에 거칠게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막 거칠게만 표현을 하시면 독백 전체가 자칫하면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필수겠죠?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대사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런 다음 자신의 대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코가 그렇게 괴상해 보여요? 아니, 왜 안 보려고 해요? 내 코가 역겨워요? 이 부분에서는 괴상해 보이냐고 물어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아니 근데 왜 안 보려고 하냐? 라는 대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독백을 하실 때는 대사의 템포감이 처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이 독백 있잖아요. 이 독백에서는 자신의 대사만 와르르르 쏟아내는 순간 앞에서 볼 땐 상당히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약 조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형태는 어떤가요? 음란해 보이나요? 라는 대사는 그 남자들의 거기 어떻게 이거 스스로 희화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막 몰아붙이다가도 이런 곳에서는 한 번씩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간에는 시라노와 성가시게 구는 사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까지 살피시면서 대사를 해주시면 아주 좋다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농담을 던지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웃었다라고 가정을 하셨다면 대사를 막 하시다가 이제 웃음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는 그 구간에서 사람들을 슬쩍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모아서 받고 반응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을 가지고 오면서 성가시게 구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에게 그대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어주면서 대사를 이어가 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음란해 보이나요? 한다면 크하 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하 웃으면서 그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식인 거죠. 혹은 그 반대로 아주 강압적이고 당장이라도 내가 널 베어버릴 수도 있어 라는 에너지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까지 이용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겁을 움찔움찔 먹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까지 연기하고 대사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은 아주 다이나믹한 표현들이 독백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라노 재밌다. 다음에는 록산 가지고 올게요.